자, 어제였죠. 드디어 5,000포인트를 구경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주식 코스피 5,000포인트 마침내 달성. 야, 이 뭐 5,000포인트를 이렇게 빨리 달성합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죠. 4월 달이 이제 저점이었으니까 그 2,200포인트에 대해서 5,000 불과 1년 한 10개월 만에 거의 지금 달성을 해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근데 그칠 줄 모르고 있죠.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5,000포인트가 끝은 아니다. 다들 5,000포인트면 이제 마침내 종착역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게 착 뽑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빼버리기도 하죠. 아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승세가 쉽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설령 또 어느 한쪽의 주식이 이제 상승이 이제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힘이 붙인다고 하면은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 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0년도에 상승세가 있을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이때입니다.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여기는 뭐 최악의 극단적인 이제 그 꼭지점이 되었고요. 98년도에 극단적인 꼭지점으로부터 반등 세게 하였죠. 이때 아주 세게 반등하였고 근데 다시 눌러가지고 어때요? 두 차례의 어려움을 막 주었죠. 여기 팍 깊이 있게 여기 1000에서 500까지 빠진 겁니다. 지수 반토막이에요. 또다시 딱 반토막 내었죠. 또 복구되는가 했더니 또 들어갔죠. 여기도 엄청 힘들 때였거든요. 지나가 보면 여기 병곡이었고요. 근데 똑같은 것이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가 이제 극한의 꼭지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멋지게 했죠. 반등 오히려 신고가 났고 눌렀는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또 누르고 여기가 참 힘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 이제 큰 장이 올 때는 이렇게 되나 봅니다. 큰 장이 올 때는 아주 깊게 눌러가지 깊은 이러한 조정 뒤에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가나 봐요. 이게 원리가 좀 규칙성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갔죠. 2011년도. 2011년도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와가지고 여기는 뭐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근데 조금 다를 걸요. 여기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때는 대응 주장은 아니었으니까 코스닥도 좀 횡보를 하였는데 소형주 차트 봅시다. 예, 소형주 차트가 이제 그랬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가긴 갔는데 그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 여기도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큰 장이 올 때는 정말로 깊이 누르네요. 오히려 그죠? 여기는 그 반등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위기가 왔었고 반등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누르지는 않았죠. 여기는 반등 이후에 누르는 거 보세요. 누르는 폭 보이세요? 네모난 게 많으니까 여기 누르는 폭이 크죠. 여기 많이 눌렀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만큼밖에 안 눌렀잖아요. 참 강세장이 올 때는요 깊이 있게 고통을 주나 봅니다. 보인다 그죠? 깊이 있게 고통 주고 가고 고통이 작으니까 보상이 작네요. 그렇죠. 누르는 것만큼 간다는 거 보이죠? 이런 거 보면은 또 우리가 또 한 수 배웁니다. 시장은 이렇게 고통을 많이 줘야 큰 장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고통이 크다라고 생각되면 어때요? 이거 참 고통을 준 만큼 이제 큰 장이 기다리고 있구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고진감래.
참, 아유, 주식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주식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이게 또 규칙성이 또 그런 게 보이기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있죠.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 뒤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5천에 도달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이러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앞서보다는 조금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5천 포인트나 지금 도달하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예전을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기 2000년대 큰 장이 올 때, 괴로울 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죠. 500포인트입니다. 500포인트인데 요렇게 올라왔을 때가 거의 한 900 정도 되거든요. 1000이라 칩시다. 1000이라고 치면 얼마나 올랐나요? 500포인트가 올랐죠. 500포인트. 자, 근데 우리는 500포인트가 올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500은 2500이나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 2500이나 올라왔으니까 더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엥? 왜 크기가 왜 똑같아? 아니 500포인트 오른 거하고 2500포인트 오른 거하고 에이? 5배가 차이가 나는데 뭐가 크기가 똑같냐 할 수 있는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전에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올라올 때 어떻게? 그렇죠. 여기가 100%가 올라간 거거든요. 100%. 그럼 우리 2000에서 한 5000 왔으니까 뭐 2500대 조금 아래지만 대충 잡고요. 그러면 한 100%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런데 예,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배가 올랐죠. 100%가 올라왔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2000 갔죠. 2000. 2000이 갔으니까 500에서 2000까지 가려고 몇 퍼센트 올라옵니까? 1000이면 100%, 1500이면 200%, 3000이면 300% 올라갔죠. 300%, 4배. 4배가 되고 퍼센트로는 300%. 자, 그러면 2000년도 장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지수만 가지고도 300%가 오르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100% 올랐잖아요. 바닥으로부터 100%가 올랐으면은 과거에 300% 올라갔다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죠. 분명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닐 겁니다. 예전과 같은 비율로만 오를 수 있다면은 300% 가야 되니까 얼마 가야 됩니까? 5천이면은 지금 100%죠. 2,500 정도에서 출발했다 치고 그러면 7,500이 가면은 200%다 그죠? 근데 2000년대만큼 가면 300%가 나왔으니까 300% 가면 몇 포인트입니까? 만 포인트입니다. 만 포인트. 만 포인트 하면 또 와닿지 않죠. 저도 잘 와닿지 않거든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하는 사이에 진짜 만 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좀 실감이 안 나고 가긴 가겠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 싶거든요. 근데 딱 좀 정신 차리고 보면은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고요.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쉽게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한번 방향을 탔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조정은 있었죠. 출발하고 나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들어오는 조정이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조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확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깊이 눌렀으니까 이러한 조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쉽게 끝나지 않고 또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0년대도 그랬습니다. 80년대도 많이 갔어요. 근데 80년대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이제 2000년도 장에는 그나마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때도 소수였지만은 80년대보다는 작아 그 많았고요. 80년대는 진짜 뭐 부자들만 주식 이런 것 좀 가지고 있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말도 안 되게 간 거고 이때는 130 여기 있죠. 110, 120, 130 하던 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0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10배 조금 못 간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예외로 둡시다. 여기는 예외로 두는데 하여튼 과거에 큰 대세 상승장을 이렇게 보더라도 결코 뭐딱 배 오르고 끝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를 바라볼 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뭐니까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어, 이렇게 그 시장의 조건이 이제 그나마 수익을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물론 그 사이에 종목은 또 움직입니다. 종목들은 움직이고 또 그 속에서 가는 종목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대세 상승장이 어때요? 부자 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있죠. 2000년대장.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던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탄생했던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그냥 흘려 보내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에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종목을 잘 봐야죠. 종목 선별이 좋아야죠. 다 지나간 종목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나간 종목은요 크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저기 빌빌빌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보세요. 올라올 줄 모르잖아요. 왜 못 올라올까요? 지수가 지금 뻥뻥 날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은 왜 자꾸 올라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까요? 굉장히 나쁜 사례죠. 이런 종목들은 나쁜 사례인데 이제 막 들어가는 싸다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서 이렇게 지난 장에서 이렇게 시세가 났던 종목 있죠.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갔는데 지난 장에서 크게 시세가 난 종목은요. 이번에 못 갑니다. 이번에 잘 못 가요. 그래서 지난 장에 큰 시세 난 종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것들은 어때요? 지난 장에서 시세가 안 났던 종목이죠. 고생하고 안 가던 종목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선주는 왜 잘 갈까요? 조선주는 왜 잘 갈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주는 왜 잘 갈까? 조선주는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조선주는 지난 장에서 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성중공업도 봅시다. 이거 보세요. 10년 정도 하락했잖아요. 10년 정도 하락하다가 돌아서니까 어때요? 쭉 가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이거든요. 추세라는 정의가 뭡니까? 한번 방향을 잡은 종목은 그 방향으로 오래 가더라.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방향을 바꾸니까 오랫동안 상승하더라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상승한 종목이 방향이 바뀌면 오랫동안 하락을 합니다. 다 보이죠? 삼성중공업은 그러한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러한 차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잘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에 대한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테마라든지 당장의 어떤 어
뉴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들어가 가지고 잠시 이렇게 오를 때 있죠. 그럴 때 먹고 나오는 것 딱 그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도 장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자신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신은 없는데 이제 막 그러면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친구들은 뭐 사나 따라 사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세요. 보면 자 조종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팠죠. 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빨리 먹고 나온다. 그래서 얼마 먹었다, 한 10몇 프로 먹었다, 야 오늘 잘 먹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또 이제 맛있는 거 하나 먹어야겠다. 뭐 한 잔 마셔야겠다. 그래요. 그러는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또 이런 거 찾아요. 또 이런 거 어디 없나 막 기웃거리거든요. 주위에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또 어떤 것이 좋다. 또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 종목을 사더라면 또 삽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면 기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어 물론 뭐 목적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강세장에서의 주식 투자는요. 부자를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젊을 때 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으니까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옛날 배경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배경이었는데 이제 한 젊은이가 그 게임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그 게임 회사에서 대박이 나서 이제 뭐 100억을 벌겠다. 이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하고 하는 말 이야기가 야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지 야 회사에서 봉급 받고 그렇게 생활해 100억을 어떻게 모으느냐 불가능하다 어렸으니까 그런 꿈을 꾸었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현실에 눈을 뜬 거죠. 자, 그러면은 목표가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는 그런 100억 정도를 모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다면은 아, 회사 생활이라든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 벌기는 정말 힘들죠. 거의 뭐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죠. 막 사장 되고 막 이렇게 가야 그리고 열심히 모아야 그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러한 꿈을 진짜 실현을 시키기 위한 것은 바로 주식 투자이거든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지 큰 부를 얻을 수 있지. 뭐 열심히 일하고 모은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걸 잘 이렇게 먹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큰 장이 왔을 때는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거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방향을 잡고 가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장기 보유해도 되고 또 마디마디 매매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은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대세 상승장에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저기 바닥이 보세요. 5천 원대, 5천 원대죠. 채 만 원이 안 됩니다. 불과 5천 원, 뭐 6, 7천 원
이렇게 있는 종목이 지금 3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5천 원대 샀다 하더라도 지금 3만 원이면 몇 배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몇 배가 올랐으니까 몇 배가 올랐고 그리고 조선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다가 돌아선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기만 했죠. 장기간에 걸쳐서 2011년도쯤에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흘러 내리다가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고통인데 이러한 종목이 이제 돌아섰죠. 돌아설 때도 보면 맨 밑바닥 말고 이렇게 돌아설 때도 보면 여기 얘도 한 5천 원 되어집니다. 여기가 한 5천 원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어때요? 거의 10만 원이 되었죠. 5천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었으면 이거는 뭐 10배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이런 종목을 다루어 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 사 가지고 조금 올라왔다. 물론 수익은 되지만은 그건 아니죠. 큰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비로소 어때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사보세요. 만약에 샀다 보유했다 한 2, 3년 보유했다 10배 갔다 뭐 2, 3년 보유해서 10배 갈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 10배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을 100억 하면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까마득한데 근데 그거 가지고 조금 10% 20%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 그 반등할 때 그게 먹고 나와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죠. 그래야지 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에서 10배가 갔다 그러면 어때요? 1억, 2억이 되겠죠. 그죠? 1억, 2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을 만나면 그 1억, 2억이 이제 10억, 20억이 되고 이제 저기 100억이 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려면은 이러한 큰 종목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2의 마린 엔진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와요. 이번에도 제2의 마린 엔진과 같은 종목 하나 나왔다 해서 잘 가지고 가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장을 맞이하였을 때, 큰 장을 맞이하였을 때는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목이 뭐 수백 프로씩 랠리가 펼쳐져서 가는데 거기서 뭐 10% 20%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크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다룰 줄 알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요즘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다루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때요? 좀 잘 가는 종목, 센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목들.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좋은 종목들은 어떤 것이 좋은 종목들의 조건이 되어질까요? 자, 일단 너무 아래에 있는 거 편안한 거 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불편한 것을 사야 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뭐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서 불편해 이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 참는 것을 강조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참는다. 그 고통, 불편함을 감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조금 그것이 다 불편함이 조금 다른데요. 불편함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부담스러운 종목. 자, 부담스러운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부담스러운 종목이라는 것은 상승하기는 합니다.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조고조고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애매하다고 느끼지는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누르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은요 그렇게 많이 눌러주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출발하게 되겠죠. 종목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눌러줘야 사죠. 지금까지는 눌러줘야 사죠.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눌러주면 안 됩니다. 출발해 가지고요 살짝 조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맨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눌러주지는 않아야 된다. 즉 한번 상승했으면요 되돌아오거나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이없이 팍 밀려버리면은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갈수록 그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지수 지금 5,000포인트 왔는데 물론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말 그대로 수익 나는 사람만 계속 수익이 나게 생겼거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봅시다. 현대차 어제 음봉 들어올 때 좀 걱정하셨나요? 모처럼에 음봉 크게 들어왔잖아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또 지켜주고 오늘 더 이상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런데 여기 현대차 한번 보세요. 이제 솟구쳐서 오르기 시작하죠. 솟구쳐서 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이 점점점 붙어 나가기 시작하죠. 힘이 붙는다는 건 어떤 거죠? 캔들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한다. 자 밑에서는 작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작아요. 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힘이 작으니까 캔들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들어 올리는 힘이 크면은 클수록 캔들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극단적으로 커지면 상한가 너 너무 올랐어 이제 오르지 마 제한하는 것이 상한가고요. 자 현대차도 힘이 이제 붙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세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한 발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요. 절대 밀리지가 않죠.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못 갈 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가죠. 못 갈 때는 보면은요 찔끔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제 좀 가는가 했더니 다 내려와 버렸죠. 그죠? 여기도 가는가 했더니 좀 내려와 버렸고. 특히 이럴 때. 못 갈 때는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자, 주식이 하향 추세 있을 때는요. 찔끔 반등하다가 어때요? 더 많이 내려와 버리죠. 찔끔 조금만 올라가다가 더 많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더 빠지지 않을 때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제자리,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제자리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 밀려 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로 갈 때는요. 상승하고 쬐끔만 밀립니다. 상승하고 쬐끔만 밀립니다. 그게 이제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작게 밀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요. 정말로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요. 시작 출발하면은 밀리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쭉 가버립니다. 쭉 가버려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상승해가지고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바로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잠시 이렇게 음봉 끼어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음봉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음봉 작죠. 음봉 작게 이렇게 주고 하루 이틀 있다가 곧바로 또 상승을 한다. 이런 모양새가 보여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장은요. 그게 이제 센 종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뭐 센 종목을 잡는다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어떤 게 센자 잘 구분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센 종목은 알면서도 사실은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까다로운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센 종목은요. 그리고 빨리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종목들을 부지런하게 봐야죠. 요즘은 출발하면 기회 안 주고 달아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럽죠. 그죠?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 나고 오늘 이렇게 하면은 원리적으로 보면 이런 날 또 살 수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 현재 상승세를 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0만 원 갔는데 나중에 70만 원 가고 80만 원 간다 하면은
여기도 끼어들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이제 이격이 나니까 자꾸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데도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끼어들었는데 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어지는 동안에만큼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은 계속 가고 있지만은 내가 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곧 막혀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될지라도 끼어들 수 있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여기 매수가 이탈한다, 아니면 매수가로부터 얼마가 빠진다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참 강세장은 그러한 원리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을 느끼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들은 잡아요. 여러분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이제 얼마 고점이 되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결과만 보고 에이 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서 막 어리석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센 종목은요 그렇게라도 잡아야 돼요. 손절 잡고. 근데 곧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는 반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 올랐다지만은 더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을 생각해야죠. 자,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면요, 역시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가 좋아요. 시작할 때가 역시 덜 부담스럽고 수익도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시작할 때, 그때 힘이 붙고 덜 내려오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번에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진짜 기회 안 주고 달아나는 종목 또 있죠. 현대건설 보세요. 빵 해가지고 달아났는데 이 또 신고가 났네 이게. 현대건설 쭉 달아나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살짝 밀렸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건설이 마침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죠? 7만 원이나 그 아래에 있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또 거기다 어때요? 신고가 나다 밀렸죠. 밀리니까 음봉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는 그만 먹자 할 수도 있겠죠. 그만 먹자, 내려오게 생겼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거죠. 요즘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음봉이 어제 처음으로 비교적 큰 음봉이 출현하기는 하였지만은, 이건 아직까지는 어때요? 이탈은 아니죠. 이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더 올라가 버렸네요. 오늘 힘 더 센데요. 오후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오후가 더 세다면은 이거는 또 신고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깎아주죠. 생각보다는. 예. 기껏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있을 때 또 끼어들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다라고 기회가 잘 안 준다고 봐야죠. 자, 보시다시피 좋은 종목들은 기회를 그렇게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밀리면 안 돼요. 쭉 올라갔다가요,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이제 하나의 이제 턴하는 자리는 대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뻗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지금과 같이. 왜 그러냐면은 돌아서기는 잘 돌아서 가지고 어때요? 밀려버렸죠. 밀려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가는 종목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깎아주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깎아주는 거, 예. 너무 깎아주는 거 기다리고요. 많이 깎아주면은 그 종목은 좋은 종목 아닙니다. 왜? 좋은 종목은요, 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꼬리를 잡힌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꼬리를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꼬리만 자꾸 잡히면은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니까 많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히지 않은 종목은, 즉 개인이 쉽게 살 수 없는 종목은 가볍잖아요. 왜? 개인은 사면요, 조금만 오르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끌어올리고 싶어도 파는 물량이 나면 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팔고자 하는 것이 다 소진되어야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이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아, 이것은 상승하다가 잠시 주춤할 거예요. 주춤하지만은 또 상승을 하더라. 생각보다 내려오질 않는데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그럴 때는 어때요? 바로 끼어들어서 그걸 낚아채 주셔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현대 건설 이러한 종목이죠. 그 요 사이에 이제 현대차도 그러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 작년부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이미 작년부터 보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를 때 보세요. 그냥 밀리지가 않죠. 이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오션이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시작 물론 이제 배열도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시작하니까 별로 안 깎아주지 않습니까? 여기 배당락 보이면서 횡보하는 거 있죠. 그나마 여기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나고 보면 그러한 자리였는데 이것도 보시면 많이 누르기를 보통은 이렇게 가죠. 누르고 가죠. 누르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기대한 사람이 이거 못 사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달아나고 이거 또 달아났네. 조금 눌러줘야 될 텐데 근데 안 눌러주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오션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 뒤에 갔던 미래에셋증권도 보세요.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을 또 신고가 나네.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달아나죠. 쭉 달아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제 턴했죠. 근데 여기는 편안하게 눌러줬잖아요. 편안하게 눌러주니까 어때요? 상승은 있는데 그 상승이 크지가 않죠. 편안하게 눌러주니까 크지가 않죠. 상승 별로 안 큽니다. 안 눌러줘야지 강하게 올라갑니다.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종목 이번에 이제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많이 눌러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많이 누르는 종목이 좋은 종목 아닙니다. 결코 많이 누르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번 장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현상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전에도 좀 어떤 강한 종목들이 그렇게 기회 안 주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말로 강한 일부 종목들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 보편적인 종목들은 적당히 누르고도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작년과 올해를 보았을 때 수익을 주는 종목은요. 진짜 안 눌러줘요. 진짜 안 눌러주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더 극심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현상이 되냐고 하면은 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5천 왔고 이제 또 끝난 건 아니랬죠.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강세장은 계속 되어질 텐데 이게 지수가 이제 5천에 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6천도 되고 7천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만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설령 뭐 많이 간다 하더라도 만 포인트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용기가 없다면은 지수만 날아가고 시장만 저기 고점에 가 있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큰 장이 왔고 뭐 지금까지 큰 장이 왔습니다만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큰 장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많이 누를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이 누르면 좋은 종목 아닙니다. 물론 가기는 갑니다. 푹 쉬고 나면 또 가기는 가지만은 그리고 또 다음 상승에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별로 깎아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새로운 기회들,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일단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시작해가지고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 잘 안 눌러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잘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잘 보세요. 출발해 놓고 주춤해주면 안 됩니다. 출발하면요 하루 이틀 잠시 쉬다가 바로 팍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보이더라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보세요, 뭐 반도체 가다가 갑자기 또 자동차, 현대차 물론 로봇이긴 하지만은 현대차 이런 종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또 계속 나옵니다. 후속타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출발할 때쯤에 세다. 그리고 잘 눌러주지 않는다라는 거 있죠. 그러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반드시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잡습니다. 이게요 하다가 그냥 흘려버리면요 이미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없거든요. 또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 정말로 수익을 주는 종목은 잘 내려오지 않더라.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돼요. 뭐 실컷 올려놓고 제자리로 들어온다든지 그 밑으로 깼다 하는 종목은요 일단은 그러한 종목은 크게 가질 못합니다. 그런 사실 그러한 원리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방송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제 듣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특강 때 오신 분들 지난주죠. 지난주 특강 때 오신 분들 예, 그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해성 에어 로보틱스를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뭐 수익 났습니다. 어저께까지 상한가. 근데 이제 챙겨도 됩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 챙겨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작은 종목이지만 보세요. 쉴 때는 쉬지만은 빵 출발할 때는 어땠습니까? 밀리지 않죠. 땅 출발해놓고 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뻗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시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이번 장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챙겨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장기 보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챙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 챙겨도 됩니다. 한번 챙기시고요. 뭐 일주일 만에 다 뽑았네요. 뭐 그죠? 그리고 이거 수익 나신 분은 후기도 한번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먹고 말 겁니까? 먹었다 끝. 아이 그래도 좀 수익 났으면은 후기에도 좀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자 수익 나신 분들 네. 자 그리고 뭐 후속주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좀 이격이 나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괜찮습니다. 로봇주들이 어제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이제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로봇주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직 나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러한 쪽도 보시고 그리고 하여튼 요즘에는 볼 거 많아요. 오늘은 이제 금융주들도 좀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도 괜찮다고 했죠. 소부장 종목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한번 움직일 때가 되긴 되었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가 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이제 캔들 자체가 어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늘도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신고가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작은 종목도요 분명히 센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다고 다 무시하지 말고 물론 큰 종목이 좋아요. 1등주 큰 종목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큰 종목들은 이제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개인들이 함부로 못 사는 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잘 가죠. 잘 가는데 물론 1등주 사셔야 됩니다. 1등주 우선순위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왜그 음식 먹을 때 사이드 디시 있잖아요. 사이드 디시처럼 작은 종목들도 보면 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까 해성 에어로보틱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잘 살펴보신다면 결국은 이제 관찰입니다. 꾸준한 관찰이고 구석구석 들여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종목들 보일 겁니다. 강하게 오르고 별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은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막상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제 힌트가 오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데 막상 또 차트 보면요 잘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무튼 그러한 세다고 생각되어지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거 알아본다면 이제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죠.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조금 사보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는데 괜찮더라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방법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쁘진 않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돈 좀 투입해도 되죠.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요. 네, 오늘 방송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중에 바로 지금 방송 끝나면 이어서 할 겁니다. 잠시 조금 브레이크 타임 살짝 가졌다가 곧바로 시작할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시나 보네. 그러고 보니까 10시가 되었네. 벌써. 자, 아무튼 이번 장에는요. 센 종목입니다. 결국은 많이 밀리지 않은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지 먹는 것이지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를 하는데 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미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캔들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거 설명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도와드려야죠. 그 추천주 이런 것 좀 받으셔야 되고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5천 포인트인데 이제 어떻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서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많이 발굴을 해놓았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셔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